자, 방정식의 해를 이번 시간에는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 즉 어디다 표현하냐면 좌표 평면이라는 곳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어디다 표현을 하냐면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면 근데 상황 자체는 그렇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면 그 방정식의 해가 상황이라면 그 방정식의 해는 해의 모습을 또는 더 나아가서 어, x의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의 모습, 변화하는 모습,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y 값의 모습. 그 부분을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표를 더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가 그래프다라고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y-값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 왜 굳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그래프라는 걸 뭐하러 그리냐? 왜 도대체 방정식의 해를 그림으로 꼭 그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해를 다 표현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를 그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지면 그래프로 표현되어진 게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값의 모습을 관찰하는 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야.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값의 모습 이걸 관찰하는 일. 이걸 관찰하는 일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의 확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방정식이라는 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함수라는 개념이 돼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을 시켰다라는 건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확장을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방정식을 좀 표현을 다르게 가져간 거. 즉 결국은 확장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더 많은 개념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확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거냐면 그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을 바꾼 거지. 단순히 해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꾼 것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 방정식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함수랑 같은 거예요. 함수. 궁극적으로는 방정식과 정확히는 부등식과 함수가 완벽히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보통 잼민이들이 뭐 그래요. 방정식은 잘 풀어. 근데 함수는 또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함수가 똑같은데 함수가 어렵고 방정식이 더 쉬울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방정식은 쉽고 함수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결국은 다 똑같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납득될 만한 상황들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납득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값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저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값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식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을 하나 써볼게. 어떤 거냐? x 빼기 y는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빼기 y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x에서 y를 빼면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두 수의 차가 3이 나오는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어떤 두 수가 누구가 있을까 이거야. 두 수의 차이가 3이 나오게 되는 그 어떤 두 수라는 것은 뭘까 이거거든. 그게 이제 해인데 두 수의 차가 3이 나오는 어떤 두 수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굉장히 많다고. 4에서 1을 빼도 3이고 5에서 1을 빼도 3이고 6에서 3을 빼도 3이고 7에서 4를 빼도 3입니다. 이렇게 하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3.3에서 0.3을 빼도 3입니다. 3분의 10에서 3분의 1을 빼도 3입니다.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럼 그거를 다 쓸 수 있냐 여기다가. 그럼 그걸 쓸 수가 없죠. 얘를. 그러니까 위에서 한 얘기가 그거야. 이 해를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뭐라고 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쓰는 거죠. 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걸 만족하는 xy 값의 입장에서 그냥 그 값에 대한 궁금증이었다면 그러한 xy는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값들은 무수히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정할 수 없다. 없어요.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야. 딱 정확하게 무언가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야. 그죠? 왜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해줘 저거를 갖다가 해를 그지? 그러니까는 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x
빼기 3이 됩니다. 자,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냥 y랑 3을 이항한 것 뿐이거든.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4, 1이면 성립하잖아. 4, 1이면 성립하지. 그게 똑같은 거야. 같은 식이란 말이야. 이 식과 이 식은 둘이 똑같은 식인데 얘는 해석이 다른 거야. 얘는 어떤 두 수의 차이가 3이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 얘에 대한 것도 해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얘도 해가 나올 거예요. 얘도 방정식이니까 결국은. 얘도 결국은 방정식이 맞지, 그지? 왜냐면 위의 식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저 두 수의 차이가 3이 나오는 도 맞을 수 있지만 얘는 근데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해석. 자, 여기서도 이게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수에서 3을 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해석이. 어떤 수에서 3을 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수야. 그러니까 4에서 3을 빼도 1이 만들어지고 5에서 3을 빼도 5에서 3을 빼면 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6에서 3을 빼면은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와 저 친구는 지금 완벽하게 해석 자체는 완전 다르지. 어떤 수에서 3을 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수야.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얘네는 그냥 둘이 빼서 3이 나오는 게 결과인 건데 얘가 결과인 거거든 여기서. x에서 y를 빼면 3이 나와요라는 결과물이야 얘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과정이 되겠지. 과정, 여기는 결과물이야. 똑같은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기가 과정인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가 되는 거지. 결과. 그러니까 과정이란 단어를 좀 비약시키면 원인이 되겠지,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인이 되는 거야. 비약일 수 있지만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원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럼 결국은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똑같은 식이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값들은 무수히 많죠. 부정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원인이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럼 명백하게 잡혀 있는 거야. 이 식은 결과물이 y고 원인이 되는 게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인에 x, y가 다 있어요. 위의 식은. 아래 식은 x의 원인으로 인해서 y라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다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 이제 개념 자체는 똑같다고, 개념 자체가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x에서 y를 빼면 3이 됩니다나 x에서 3을 빼면 y가 된다요 라는 말이나 결국은 식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방정식이고 얘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함수인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저거를 만족하는,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지금 다음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y의 값은 분명히 똑같을 거야. 그죠? x, y의 값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저 두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값은 분명히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해석이라고 표현했던 그 방법인데 그건데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해석이 저서로 다르다. x에서 y를 빼면 3이다. x에서 3을 빼면 y가 된다라는 이 얘긴데, 즉 뭐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냐면 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분명히 완벽히 달라요. 자, 여기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서 3 나오는 수를 나열을 했다면, 지금 얘에 대한 해석은 함수라고 작성되어 있는 저 y는 x-3이라는 것은 x에서 3을 빼면 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x에서 3을 빼면 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y의 값은 x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x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y의 값은 x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 x에서 3을 빼면 y가 만들어지는 거야. y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저 방정식은 빼서 3 나오는 수들을 그냥 다 나열을 하는 거고, 얘는 x에서 3을 빼면 y가 만들어지는, 즉 y라는 문자는 x라는 문자에 따라 결정되는 문자라는 거야. y라는 문자는 x라는 문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결정이 되어진. 즉 그래서 y는 그럼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y는 주도권이 없어요. 여기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x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x가 가지고 있다고. x가 5면 y는 3, y는 2인 거고, x가 7이면 y는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x가 갖고 있다. 그럼 어떤 주도권이냐? 주도권은 주도권인데 어떤 주도권? 변화의 주도권이에요. 변화의 주도권. 그러니까 x, y 둘 다 변해요. x가 변하면 y도 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y가 x 값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 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x가 갖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야. 저걸 저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주도권은 주도권인데 변화하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x가 가지고 있어요. 즉 그래서 저렇게 식이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주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체. 그러니까 객체, 주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X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즉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Y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변화하는 주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에바지. 그죠?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변화하는 주체, 독립변수. 그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종속이라는 건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야. 매여 있는 거야. 즉 Y라는 것은 X에 매여져 있는 거야. X는 독립적이야.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자율적이라는 얘기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율적인 개념의 하나가 독립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자율성이 있지만 Y는 자율성이 없다라는 얘기야. 즉 X는 자율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Y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즉 Y는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변하기. 그래서 Y는 결국은 X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x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게. 즉, 이 결과 우리는 x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을 뭐 하는 것, 관찰하는 것, 즉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이 매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된 모습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y는 자, 얘는 y라는 친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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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y가 나오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y가 나오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떤 함수가 부르게 되냐면 y와 x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x, y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x, y에 대한 함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에 대한 걸 좀 바꿔보자.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냐면 지금 x-y는 3이었거든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y는 x-3.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근데 만약에 이 식을 x는 y 플러스 3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얘긴 또 달라져. 이렇게 된다면 변화하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독립변수가 누가 되냐면 y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x가 되어집니다. y에다가 3을 더하면 x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y를 저렇게 지지고 볶으면 x가 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y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가 x가 되는 거고. 즉 식을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본다는 얘기야.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y가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독립변수가 y고 종속변수가 x가 되면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를 관찰코자 한다라는 얘기야.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를 관찰코자 한다라는 거야. 역시나 이것도 x, y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는 2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의 변화에 따른 b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하는 거야. 즉 a, b에 대한 함수가 되겠지. k는 3l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l의 변화에 따른 k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독립변수 L, 종속변수 K, 독립변수 A, 종속변수 B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 식을 저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보통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기로 하겠다라는 얘기. 자, 그럼 여기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제 어떻게 쟤를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조금은 초딩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 강낭콩 성장 일기.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초딩, 선생님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20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죠? 강낭콩 성장 일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9월 1일, 9월 8일, 다음 9월 15일, 그 다음 9월 22일,
그 다음에 9월 29일 이렇게 주고 여기에 뭐 1cm, 1cm, 3cm, 5cm, 7cm, 9cm, 11cm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강낭콩 C 발화를 한 거야. 강낭콩 씨앗을 이제 발화를 한 거죠. 그죠? 네,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강낭콩 씨를 C 발화를 했어요. 그래서 걔를 갖다 이제 키우는데 9월 1일 날 이제 1cm였던 것이 9월 8일 날 3cm가 이렇게 되고 3cm가 되고 9월 15일 날 7cm가 되더니 9월 22일 날 9cm가 되고 9월 29일 날 지구 부셨어요. 자, 이렇게 갔어요. 쭉 갔습니다. 자, 이 성장 일기를 잘 보시게 되면요. 잘 보시면요. 아무도 9cm일 때는 9월 22일이었고 7cm일 때는 9월 15일이었고 1cm일 때는 9월 1일이었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좀 어색해요.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보통 얘를 읽을 때, 이 그래프를 읽을 때 9월 1일에 1cm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에 9cm가 됐던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거든. 점점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프 해석할 때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럼 뭘 관찰하고 있냐면 저 가로에 지금 있는 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날짜예요. 그리고 여기가 강낭콩의 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얘기를 해보면 날짜에 따른 키를 관찰하는 일을 한 거야. 날짜에 따른 키를 관찰하는 일. 즉 날짜의 변화에 따른 키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한 거야. 우리 잘 생각해봐. 당연한 거지. 키는 지가 주체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죠. 날짜에 따라서 키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강낭콩 키가 22cm가 될 때는 아마 11월 2일일 걸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죠? 11월 2일에는 몇 cm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즉 날짜의 변화에 따른 키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독립변수는 누가 되냐면 날짜가 되는 거예요. 날짜가 변해 나가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종속변수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키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니까. 날짜에 맞춰서 키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종속변수가 키가 되는 거예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x, y에 대한 함수라고 했거든요. 날짜의 변화에 따른 키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했고요. 이때 독립변수는 날짜고 종속변수가 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강낭콩의 성장 일기라는 것은 결론, 뭐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날짜와 키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x, y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날짜의 변화에 따른 키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했으니까 날짜와 키에 대한 함수라고 우리는 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어렸을 때 초딩 때 이미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네, 그게 함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게 함수였던 거예요. 그냥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렸어요는 잼민이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키에 대한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나름 이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잼민아 그림 좀 그려볼래?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잼민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9월 1일에 난 좀 다를 거야. 9월 8일에. 뭐 저희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그거 써와, 일기 써와, 성장일기 써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1cm, 3cm. 요 잼민이가 키운 건 좀 잘 커. 그래갖고 한 10cm, 20cm, 30, 100cm, 200cm, 300cm, 400cm, 500cm, 600cm 이렇게 해서 6m 정도. 아파트 3층까지 컸어요. 강낭콩이. 그래갖고 9월 1일에 100cm까지 크고, 그 다음에 9월 8일 날 300cm까지 크더니 9월 15일 날 400cm까지 크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600cm까지 크더니,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여기 대기권을 돌파합니다. 자, 이렇게 대기권을 돌파했어요. 자, 요게 이제 요 잼민이가 키운 강낭콩 일기예요. 자, 이렇게 해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요, 날짜별로 이제 변화를 이제 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하냐면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막 배우거나 이래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죠? 그냥 어렸을 때 함수란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경험만 해본 건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상황이지. 어색.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와이파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표시가. 이것도 좀 어색할 거예요. 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그래프거든. 이것도 다 그래프고 얘도 그래프고 얘도 그래프거든 결국은. 그죠? 전파에 따른 전파의 강도에 따른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거든 얘도 다. 이것도 그래프야. 근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생각해봐. 그지? 아니면 TV 리모컨을 봤는데 TV 리모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채널, 볼륨. 우리 TV 리모컨 보면요. 채널, 볼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키워 그럼 이거 누르고 소리 줄여 그럼 이거 누르거든. 니네 맨날 귀가 먹어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맨날 소리 좀 줄이라고. 왜 이렇게 뭐 귀가 먹었냐고. 소리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보냐고. 항상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물론 TV에 잘 안 보겠지만 요새 잼민이들은. 방구석에 앉아갖고 침대에 누워갖고 유튜브만 보지. 남의 사는 모습.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자꾸 하트도 누르고 다니고 좋아요 막 누르고 다니고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 그지? 아는 언니가 뭐 올리면 갑자기 좋아요를 막 눌러서 다녀야 되고. 그지? 집까지 이렇게 뭘 아는 언니야. 그지? 어쨌든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치 유빈아? 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래.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 근데 볼륨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어. 키우고 낮춰요. 근데 볼륨 버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개킹 받죠? 그죠? 진짜 킹 받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무언가를 학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배어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긴 뭐해. 그냥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저런 방향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어서 그래프조차도 저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어색하다고 느낀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다 어색한 것처럼 디폴트가 있는 거야. 기본적인 얘기가 있는 거거든.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죠? 다 이런 부분이 존재해요. 오른쪽은 큰 거고 왼쪽은 작은 것. 심지어 이런 것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야.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냥 룰이에요. 룰. 기본 룰이야.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맞나요? 그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 못하면 뭐 죽으면 됩니다. 네. 안 살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 어색한 이유가 날짜에 따른 키를 관찰하는 건데 먼저 변화하는 게 이쪽에 있으니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다시 날짜를 보고 키를 찾아가야 되는데 7cm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쪽에서 날짜를 보고 키를 찾아가려니까 이게 어색한 거야. 이 보는 게 어색한 거야. 우리는 가로를 먼저 보게 돼 있다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이거네.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색한 이유는 왜 어색했냐면 변화의 주체라고 불리우는, 이제 변화의 주체란 말을 안 쓸게요. 이제 언어에 대한 건, 용어에 대한 건 우리 약속이 됐어. 어색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독립 변수가 세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 원인이 그건 거야. 독립 변수가 세로에 있어서 그러네. 이거야. 종속 변수가 어디 있으니까? 가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색하구나. 내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봐야 되는 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관찰하는 것. 날짜에 따른이니까 날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먼저 보는 그 주체가 세로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야. 종속 변수가 가로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라고. 저게 그래서 어색한 모습인 거야. 어색한 모습. 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 어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독립 변수를 가로에 놔야 됩니다. 이거죠. 그지? 그리고 종속 변수를 어디에? 세로에 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종속 변수를 세로에 놔야 돼요. 독립 변수를 가로에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이 얘기야. 됐습니까? 독립 변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면 결국 독립 변수 하면 얘는 뭐야? 가로. 종속 변수 그럼 뭐야? 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 가로. 종속 변수 세로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독립 변수 가로. 종속 변수 세로가 되는 거. 자, 일단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XY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아까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갖다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식은 X가 독립 변수가 되고 Y가 종속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이며 Y가 종속 변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X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로에 표시를 해야 되고 Y는 세로에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반대로 X는 Y 마이너스 3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Y가 독립 변수가 되고 X가 종속 변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Y는 가로에 놓고 X는 세로에 놓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일 때 X는 가로, Y는 세로가 되면 Y가 가로가 되면 X는 세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X를 찾아갈 때는 X는 전부 다 X의 값의 변화는 즉 X 값의 변화는 가로 즉 좌우의 관찰이고요. 좌우를 관찰하는 일이고
y 값의 변화는 세로, 즉 상하를 관찰하는 일이 되겠죠. 하를 관찰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밑에의 경우는 반대의 얘기가 될 겁니다. y 값의 변화가 가로가 되고요. x 값의 변화가 세로가 되는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뭐 이해라기보다는 동의. 왜냐하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의 좀 일종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x 값의 변화는 가로에서 볼 거고 y 값의 변화는 세로에서 관찰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고정된 건 없다라는 선생님의 뉘앙스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 자, 이제 이거는 함수의 그냥 전반적인 기초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 최소한 중등 과정에서는 만큼은 x가 독립변수가 되고 y가 종속변수가 되는 저 위와 같은 얘기만 하게 된다는 얘기야. x를 가로에 놓고 y를 세로에 놓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중등 과정만큼은 그만큼은 x는 가로에 놓고 y는 세로에 놓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변화가 가로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것들도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가로로. 세로선을 긋고선 가로로 변화한다고 하니까는 선생님이 니네가 봤을 때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로선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한 칸씩. 그죠? 그러니까 x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로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여기가 얼마면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얼마일까 하면은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냥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이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x값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위아래가 바뀌는 거거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하나 더, 얘가 하나 더, 얘가 하나 더, 얘가 하나 더, 하나 올리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런 모는 종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모는 종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니까 이쪽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누구에 대한 함수라고 했을 때 x와 y에 대한 함수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옮겨지는 거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여기를 x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 x가 0 x가 1 x가 2 이거 x 안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써보고 마일 0 1 2 3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얘네들이 y인 거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얘네들이 x인 거라고. 됐나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모는 종이 여기는 x가 1일 때 y가 1이다요. 여기는 x가 1일 때 y가 3이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치? 가로부터 읽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맞니?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기준선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모는 종이 속에서 기준선을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이런 기준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읽기가 훨씬 더 어때지냐면 편해진다는 얘기야.
x도 0이고 y도 0인 것을 갖다가 기준선을 세워주시게 되면 읽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x가 3일 때 y가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등 1학년 때 다 했겠지만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x는 0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는 거냐면 y축이 되는 거고 y는 0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는 거냐면 x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y는 0이라는 친구. 됐습니까? 얘는 x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y는 0이라는 친구는 x축이 되고요. x는 0이라는 친구는 y축이 돼요. 맞나요? 동의하나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굉장히 지금 공들이는 이유가 여기 나이 먹고도 헷갈리는 애들 많다. 저기 있는 애 저런 애들 뭐 이런 애들 헷갈리는 애들 많아요. 그죠? 진짜로. 나이가 많은데도 가끔 이렇게 맞네요 선생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확립이 정확히 안 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런 직선들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얘를 무슨 축이라고 한다고? y축.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이름이 x는 몇 이거야.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y는 몇 이런 직선들이야. 오케이? x축하고 평행한 직선들은 다 y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신 분열이 아니고 y축하고 평행한 직선들은 싹 다 x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y는 닌길이 이렇게 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x는 니기랄 이렇게 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어떤 식에 대한이죠. 어떤 다항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거예요. 어떤 다항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다항식의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그 다항식이 갖고 있는 어떤 다항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구나. 그치? 다항식이라고 하긴 그렇겠고 어떤 방정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어떤 방정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즉 방정식의 해죠.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변수의 값들을 점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변수의 값들을 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방정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해를 점으로써 표현해낸다. 이게 방정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얘기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 그래프라는 것은 종류가 많을 거야. 분명 그래프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래프가 점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고, 즉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선의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냐면, 이것은 변수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맞닥뜨려지거든요.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방정식. 부정. 해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정할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즉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를 특정할 수 없어서 부정이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럼 그건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해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를 뜻하기도 한다는 얘기지. 뜻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정방정식은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서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유일무이한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조건이 존재한다. 유일무이한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조건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그것이 바로 그 미지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또는 미지수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특정할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예를 들어서 x 빼기 y가 3이 됩니다. 인데 이때 x, y가 실수다. 즉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x와 y가 유리수 범주 내에 있다면 이때는 무수히 많아요. 부정의 상황이에요. 근데 x, y가 정수야. 이때도 무수히 많아요. 이때도 무수히 많은 건 맞아. 정수야. 무수히 많아요. 얘는 부정이에요. 근데 x, y가 자연수야. 그러면 얘는 x가 3이고 빼서 3 나오는 자연수 무수히 많겠구나. 더해서 3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는 x가 1이고 y가 2여야 하고 x가 2고 y가 1일 때만 가능해요. 자연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되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라는 얘기야. 그럼 그 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요 해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게 되면 요 해가 순서쌍이니까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요. 즉 1,2와 2,1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야. 그럼 요게 얘의 해를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정수 범위에 있잖아요. 그럼 요 파란 색깔로 정수 범위를 표현해 보면 x가 1일 때 y가 2인 것도 되지만 x가 2일 때 y가 1인 것도 되지만 x가 3일 때 y가 0인 것도 되고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1도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뭐 4도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 그럼 x가 거꾸로다가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y가 3이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표현해 보면 0,3 마이너스 1,4 얘네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도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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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모습이 될 거고 이쪽으로도 추가되고 추가되는 모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점이 끊이지 않겠지 얘는. 왜냐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끊이지 않고 이렇게 쭉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점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유리수 범위 내에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1일 때 2분의 5가 돼도 되고 그리고 뭐 3분의 1일 때는 3분의 8이 돼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0과 1 사이에서 x가 0과 1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점이 여기에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요 사이를 모두 다 뭐 할 만큼 메꿀 만큼 많이 생길 거란 얘기인 거죠. 모두 다 여기를 메꿔줄 만큼 많이 생길 거야. 점과 점 사이들을. 이 점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지금 기존의 점들은 모두 유지가 된 채 이 사이사이를 모두 메꿀 만큼의 점이 발생하게 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점들을 모두 다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왜? 점이 많이 모이면 선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의 그래프가 되고 이런 경우에 점의 그래프가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점 그래프가 탄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 해를 표현했을 때 점으로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많이 모여서 무수히 많이 모여서 선의 모습을 띌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미지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특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특정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수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그렇죠. 변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뭐 유리수냐, 아니면 정수냐, 아니면 자연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점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선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저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특정되어지는 점 그래프에 대한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이미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놨다는 말이지. 우리는 이미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놨어요. 어디까지 시켜놨냐면 유리수 범위까지 해의 범위를 확장을 시킨 상태라는 거야. 유리수의 범위까지. 해의 범위를 확장을 이미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범위, 우리가 그냥 수의 범위를 갖다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저런 친구들, 방정식이나 뭐 이런 친구들의 해라는 부분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상태로서 작성이 되어질 수가 있고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선의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즉 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선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1차식을 어떠한 1차식 XY에 대한 1차식을 그림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선이 곡선이 아니라 어떠한 직선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1차식,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두 문자에 대한 XY에 대한일 수도 있고요. 그게 AB에 대한일 수도 있고 MN에 대한일 수도 있어요. 즉 어떤 두 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냐면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x 빼기 x 더하기 y가 3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를 더했더니 3이 나와요. 얘를 그렸더니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직선의 형태. 그 해의 집합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차피 지금 요 방정식의 해는 지금 이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해를 구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해를 구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되어진 해를 구하는 것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조건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면 굳이 해가 얼마다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사실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자 얘는 이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의미 있나? 없지 않을까? 라는 거야. 그러면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야.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으로. 즉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또는 y에 따라 x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표현한다라는 것이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어떠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지.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두 문자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 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물론 둘 다 괜찮아. 이거는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란 말이야. 그럼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니까 x가 어떻게 바뀌는지 y가 어떻게 바뀔 때 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변해 나갈 때 y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죠, 둘 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할 때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모습의 일은 사실상은 하진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야.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은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란 걸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왼쪽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 누구는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잖아. 얘를 보면서 누구는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누구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 그 정체성을, 즉 개개인의 취향을 어떻게 좀 무시한 채 하나로 통일시켜 주자. 그래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하나의 경우를 적용하기로 약속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주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1차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1차 함수입니다. 단지 너라는 방정식의 해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해가 무수히 많아서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구하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하는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그림으로써 확인해 보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결국 1차 함수이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결국은 1차 함수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야.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겠다라는 거지. 결국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거고 어떠한 관계를 띠고 있냐의 문제였을 뿐 그 식을 갖고 있는 해석에 대한 문제일 뿐 사실상은 얘네들은 둘이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곧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직선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직선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직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직선들을 무수히 많이 그리고 관찰해 본 결과, 이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려보고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로 작성이 되어 있어. 이럴 때, 요 a가 뭐를 결정해 주게 되냐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해줘서 얘를 기울기라 부르기로 하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플러스 b가 얘의 역할은 y축과 만나는 점이 되더란 얘기야. 자, 요게 y축과의 교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기울기가 되고 얘가 y축과의 교점이 되어지는 건데 일단 저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저거 남기를 해두셔야 되고 원래는 y는 ax가 있었을 거야.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자. 요건 빼고 갈게요. 자 y는 ax가 있었을 거야. 뭐 저 개수는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x축과 y축이 존재를 하고 당연히 이 값이 크면 클수록 x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y가 변화하는 게 커질 거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렇겠죠. x가 조금만 변화해도 y가 좀 많이 커지겠지. 저 a 값이 커지면.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y는 ax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점 0,0을 통과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A를 기울기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지금처럼 그래프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에
그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거를 기울기라고 얘기해 주기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좀 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더 가파른지. 경사로 봤을 때 매우 가파르고요. 좀 완만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A가 양수일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A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음수잖아요. 그럼 X가 1, 2, 3, 4 이렇게 바뀌면 Y가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변별을 하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음수면 요 식의 값이 감소합니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감소해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면 X가 커지면 이 값도 같이 커져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칭하고 있는 이 값이라는 것은 Y 값인데, X가 커짐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X가 커지는 것에 따라 이 값도 같이 커지고요. 얘가 음수면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X가 커지면 이란 뜻은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죠. X가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Y가 세로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습. 즉 오른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 다시 여기서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은 X가 가로 세로잖아요, 좌우. 그럼 X가 커진다는 얘기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Y가 커진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습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의 방향을 향하는 직선이 된다 해서 우상향 직선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A가 양수일 때. 근데 A가 음수일 때는요,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얘는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대 상황이 될 텐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작아져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가면 갈수록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Y가 작아진다는 건 위에서 아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를 향하는 우하향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여기에서 이게 A가 음수일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식의 감소하는 그래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마이너스니까. 작아지면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들면 될수록 얘가 훨씬 더 감소하는 양이 커질 거예요. 급격하게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개념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일정해졌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직선이 돌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고요.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커진다. 이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기울기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수의 경우에는 반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절대값에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우상향 직선이 되고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요. 우하향 직선이 돼요. 이것은 저 앞에 있는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 즉 여기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국은 기울기의 모의 부호가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기울기의 크기가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그림의 모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개형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때 이 직선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무슨 이동을 하게 되냐면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 이제 대표적인 이동인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행 이동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있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어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됩니다.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요.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대입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근데 물론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하지 않고요. 여기 직선 파트에서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Y 대신 Y-N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Y가 AX, Y는 AX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 얘는 Y는 AX Y-B Y 자리에 Y-B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Y-B는 AX가 되겠고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가 탄생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림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축, Y축이 있었고 직선이 하나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Y는 AX였다는 거야. 얘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해요. 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B만큼 이렇게 요 길이가 B가 되게끔 여기 좌표가 B가 되게끔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올려주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을 갖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Y는 AX 플러스 B입니다가 되는 것이고 그 B만큼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는 Y는 AX 마이너스 B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지금 상수항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차 함수입니다. 지금 2차 함수도 있고요.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어요. 1차식,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식, 3차 방정식, 3차 함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3차식, 2차식, 1차식이면 그걸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항함수예요. 얘네들은. 자, 지금과 같이 다항함수들. 다항함수의 상수항은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다항함수의 상수항은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상수항은 모든 다항함수의 상수항입니다. 모든 다항함수의 상수항은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 근데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x축과의 교점도 생기게 되고 x축과의 교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 교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x축과의 교점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y축과의 교점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게 너무 길잖아 단어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줄여서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y축과에 만나는 점을 y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기는 합니다. x절편, y절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별로고 직관적이잖아요. 절편이라는 것보다 x축과의 교점,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저거 왜 굳이 x절편, y절편 왜 얘기하냐면 책 같은 데는 다 저렇게 단어가 통용돼서 나오니까 선생님은 저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책에는 이제 그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게 이제 단어의 뜻이 저렇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절편하면 그냥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고요. y절편 이러면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과 이제 x절편 그리고 y절편에 대해서 y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이제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제 좀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또 기울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울기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다 이제 얘기를 쓰는데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갖는 단어가 갖는 그 뜻 자체를 표현을 했을 때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게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갖는 어떤 수학적인 수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형에서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기울어진 정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입니다. 즉 가로분의 세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낼 때 가로에 대한 세로가 갖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즉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 길이의 비율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 길이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 가로 길이에 대한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얘기.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직선이라는 것은 똑바르게 뻗어 있는 걸 우리는 직선이라고 부르죠. 똑바르게 뻗어 있는 걸 우리는 직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 직선이라는 것은 똑바르게 뻗어 있는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나가는 선을 갖다가 우리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똑바르게는 아니고 일정하게 뻗어나가는 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일정하게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점을 지금 몇 점을 이어볼 텐데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잇게 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요. 지금 만들어진 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진 요 지금 모습에 이렇게 꺾은 선이 되겠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일정하게가 담고 있는 의미가 기울기와 연관이 있어요. 일정하게라는. 지금 보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인데 이 구간에서요.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었어요. 이렇게. 즉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각각 다 달랐다는 얘기. 얘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2대 1이었어요.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에서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대 2였어요. 여기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대 1이었다는 얘기죠. 2대 2니까 1대 1이었다는 얘기. 이렇게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직선의 모습이 되지 못했던 건데 그게 일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일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2대 1이니까 요때 요 구간의 기울기를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구간의 기울기는 우리는 2라고 부르는 거고 요 구간의 기울기는 1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선생님이 다른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직선으로 우리한테 직선으로 보여요. 어떤 구간에서 보더라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더라도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어떤 구간에서 보더라도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어떤 구간에서 보더라도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전부 다 똑같았어요. 일정했다는 얘기죠.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 길이의 비율이 일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게 뻗어나갔다고 선생님이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는 1대 1이었고요. 여기서는 3대 3이었고요. 여기서 2대 2였어요. 다 전부 다 1대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기울기는 1이고 여기 구간에서 기울기도 1이고 여기 구간에서도 기울기가 1이었던 거예요. 즉 에브리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기울기가 똑같았던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똑같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 일정하게의 뜻이 이거란 얘기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감소한다의 뜻이 그거예요. 직선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선은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잖아. 그러면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비율이 다 똑같은 채 증가하고 있는 상태, 비율이 다 똑같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전부 다 똑같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일정함이라는 것이 직선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요건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구간별로 기울기가 전부 다 똑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전부 같은 상태 일 때 이때 우리는 직선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같은 상태일 때 우리는 직선이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갖는 의미인데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선생님 기하학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절대 기울기라는 것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무조건 가로분의 세로를 의미하며 직선이란 거를 한다는 얘기는 직선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기울기를 뭐 해야 된다? 관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선이 등장했어요? 기울기를 관찰해야 돼요. 직선이 등장했어요? 기울기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직선의 등장은 기울기를 관찰해야 됨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런 직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y는 ax 플러스 b였습니다. 자, 이 직선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b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져서 원래는 여기 있던 건데 이렇게 되었던 직선이 똑같이 그대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평행이동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붙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요만큼 이제 이렇게 딸려 올라간 모습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대로 딸려 올라간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도 자, 여기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돼요. 여기 부분. 여기가 얼마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냐면 A입니다. 그럼 가로분의 세로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내가 몰라. 근데 요 길이는 내가 B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가 A분의 B가 돼야죠. 그래야 A분의 B분의 B가 A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A분의 B의 길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축과에 만나는 점이 되겠는데 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술적인 이제 계산의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점은요, x가 0인 곳입니다. 그때 y가 b가 된 거거든요. 이 점은 b지만 실질적으로는 0,2입니다. 이 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0이 되겠죠. 좌표상으로는. 그러면 0,b라는 얘기는 x가 0일 때 b가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실제로 이 값이 b가 되죠. x에 0을 대입하면 이 값은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됐네요. x축과에 만나는 점은 요 식의 값이 0이 되는 곳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y축과 만나는 포인트는 어차피 모든 다항함수는 상수항이 y축과 만나는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이 식의 값이 0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곳을 갖다가 우리는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또한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꽤나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프를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비율, 직선을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는 바로 비율입니다. 직선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되냐면 비율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율입니다. 직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자, 그 비율이라는 건데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만 계속 의식을 해주시면 직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비율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려야 돼, 내가.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모습. 정확하게.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게끔 만들어져요. 즉,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맞춰졌냐면은 당연한 거야. 기울기가 1이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다. 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선을 내려보게 되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진다. 근데 여기 수선의 발이니까 직각이 된다.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니까? 45도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지. 여기도 45도가 되겠지? 즉 90도를 딱 반을 가르는 모습을 그려주게 되면 이것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그린 것이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그리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기울기가 이 정도 되는 그림이 나왔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기울기가 몇 짜리가 된다? 2짜리가 된다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면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훨씬 낮아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되니까 2대 1이어야 되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2배 정도 길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비율을 좀 존중해서 그림을 그려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줄 때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게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이러면 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거든. 이게 정삼각형이야 얘들아 60도고 60도고 60도야. 그리고 여기 길이 다 똑같은 거야 이러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이 상태가. 대충 뭐 이렇게라도 그려놓고 얘들아 이거 정삼각형이야 이러면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상태의 그림으로 따지면은 좀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데 있어서 기울기라는 부분, 저 비율을 좀 잘못 그리게 되면 직관적인 관찰에 있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이며 여기는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셔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가지고 여기를 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직선이 나오면 그림을 자동으로 그릴 수 있게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차 함수를 토대로 이제 2차 함수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쭉 넘어가서 계속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림이든 내가 쭉쭉쭉쭉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지금 얘기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되겠는데 첫 번째 과제는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그림을 완벽하게 빠르게 그려내는 것. 즉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 있는 상태가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는 되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되어져야 함으로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이게 무조건 완벽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야지 선생님도 자유롭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인도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림 그려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직선 파트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가 끝이 났고요. 이제 얘를 통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연립방정식과 그리고 1차 함수와의 관계, 그 직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도형과 또 다른 도형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의 기초라든가 아니면 방부등식 함수의 기초라든가 아니면 뭐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절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